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에서 막힌 하수관을 점검하던 인부 2명이 맨홀에 빠져 1명이 숨지고 나머지 1명도 실종 상태입니다. 부안 한 여고의 교사 성추행 의혹이 일파만파입니다. 다른 교사들까지 연루됐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SNS는 성토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삼성 MOU 특위에 출석한 김완주 전 지사는 MOU는 여론 무마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며 위원들은 정치적 의도를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전주와 익산 등 10개 시군에 8일째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군산의 한 하수관로에서 막힌 관로를 확인하던 직원 2명이 맨홀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산소통을 메고 맨홀에 들어갑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대형 양수기를 동원해 물을 빼내기까지 합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군산시 수성동 경포천 인근 맨홀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 2명이 사다리에서 미끄러지면서 7m 아래 옷으로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부 58살 서모 씨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고 함께 추락한 55살 이모 씨는 1.5m 하수에 빠진 뒤 여전히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하수관이 막혔다는 민원을 접수한 뒤 맨홀 아래로 내려갔다가 사다리에서 미끄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묻혀버렸어 이거. 손을 미끄러워서 똥석으로 막 전부 빠져버리더라고. 내가 사람 살려야 딱 되니까 막 뭔 일이 없고 막 들어갔어요. 그래서 손을 딱 잡으니까 같이.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안전관리인데 책임 부서요. 근데 과실이 있는지 이런 게 지켜야지. 하청업체라든지 원청, 그다음에 시 상대로 수사를 해야 돼요. 경찰은 일단 현장에 투입된 인부들이 하수관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 탓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여고 체육교사가 학생 수십 명을 성희롱했다는 의혹 보도해드렸습니다.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당 교사의 추가 비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교육당국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강동혁 기자입니다. 학생 20여 명을 성희롱한 혐의로 조사가 한창인 부안의 한 여고 교사 A씨. 교육당국의 조사 결과 비위는 비단 성희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일이나 기념일이면 학생들에게 과한 선물을 강요했다는 정황이 나왔는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교사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장이 20만 원씩 준비하고 선물도 하고 약 같은 것도 비타민 비싼 거 요구하고 좀. 호불호에 따라 학생 평가를 왜곡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평가는 실력이 아닌 호감도에 따라 좌우됐고 생활기록부나 수행평가에 영향을 미쳤는데 문제를 제기하면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학생만 잘 주고 이랬나요, 선생님? 네, 그건 맞아요. 좋아하면 뭐 자세가 예뻤냐 어쩌냐 하면서 좀 올려주고 그랬어요. 이 같은 상황을 학교 측에 알렸지만 대응은 항상 미온적이었다고 합니다. 골마 터지더라. 그걸 몰랐던 거 학교 측에서도 몰랐다는 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좀 강력하게 빨리 해결을 봐야죠. 도교육청이 특별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학생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치료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해당 학교의 문제는 비단 체육교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사들의 비위까지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회관계망에는 해당 여고에 대한 성토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찬익 기자입니다. 성추행 문제가 터진 부안 모 여고 졸업생들의 온라인 설문 내용입니다. 성희롱에 연루된 교사 외에도 다른 교사들의 비위가 가감없이 적혀 있습니다. 설문지에는 학생들의 신체를 언급한 듯한 교사의 낯뜨거운 발언이나 선생님이 껴안았는데 기분이 나빴다는 등의 증언이 나와 교육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두세 명의 선생님의 비행위가 제보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중심으로 학교를 되살리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추가 비위 사실을 적발하기 위한 고발 페이지가 운영되고 한 졸업생은 자필 편지로 고통받은 후배들을 외면한 학교를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여전히 사태 수습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그런 접촉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댓글을 달아봤자 효과가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한 교사의 성숙하지 못한 언행에서 비롯된 갖가지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 사건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국민연금이 서울에 사무소를 차려 주요 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백지화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기금운용본부 서울 사무소 설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회의 공간을 핑계로 서울 강남에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서울에 남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좌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회의실 설치를 즉각 처리하고 기금운용본부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지방 이전 효과를 무력화하고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며 청와대와 국회 복지부에 결의문을 보내 개선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의회가 강력한 대응을 시사한 것은 실제 국민연금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연간 100번 이상 서울 출장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회와 전문위원회, 심사위원회 등이 연간 58회 계획돼 있고 기금 운용과 관련된 회의만 해도 무려 50건에 달합니다. 대지 투자를 하려면 이제 한 달에 한 2번 정도 또 이제 위탁운용사를 신청을 하면 그게 1년에 이제 20에서 30분. 몸은 전주에 왔지만 머리를 쓰는 의사결정은 서울에서 하겠다는 뜻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연간 150건에 달하는 학술대회와 전문가 회의 역시 서울 몫으로 세미나 한 건 없는 전주는 들러리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소위 금융 모피아라고 하는 집단 자체가 끊임없이 서울에 잔류하고 싶은 욕망들을 계속 표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 국민연금이 서울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상 제3의 금융 중심지는커녕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김한주 전 전북지사가 도의회 삼성 조사특위에 출석했습니다. 김 지사는 삼성 MOU는 여론무마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위원들은 정치적 의도를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이종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 MOU 조사특위의 증인으로 나온 김한주 전 지사는 당시 MOU가 LH 경남 이전에 따른 여론무마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 김순택 부회장에게 새만금에 투자하고자 하는 이유를 자세히 들었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신뢰성을 믿었다는 겁니다. 삼성의 신뢰는 정부에 못지않게 높은 거니까 그 전라북도에 크게 의심을 하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저는 그 당시에 그 김 부회장의 말씀을 듣고 상당히 저는 진정성이 있구나. 김 지사는 지금도 삼성의 마음을 얻으면 투자를 관철할 수 있다며 지난해 전라북도가 삼성과 협의 중단을 선언한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지금 투자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기업 유치, 대규모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로 받아들이지 말고 저는 지속적으로 삼성의 마음을 얻어서 투자를 관철해야 된다. 김 지사는 또 MOU 이후 삼성이 발을 뺐다는 지적에는 삼성 내부 문제라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특위위원들은 MOU가 정치적 이유로 체결됐을 가능성을 집중 거론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취소하면서 대신 LH공사를 경남으로 가져갔고 전북은 삼성과의 가짜 MOU로 무마했는데 이 과정에 MB의 실세인 박영준 전 차관이 개입돼 있다는 주장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MOU 작성하고 그다음에 LH 진주로 일괄 이전 이것까지 마무리를 딱 하고 음식을 떠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런 과정에서 저는 그쪽에서 주도를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저는 의심이 솔직히 들어요. 김 지사는 박 차관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 지역 현안을 건의한 자리였다며 정치적 의도를 부인했습니다. 특위는 조만간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지만 삼성과 총리실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해 의혹 해소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서남대 재정기여자로 서울시립대 선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시립대가 제출한 정상화 방안이 지역과 상생하고 학교를 살리는 대안이라며 정부의 재정기여자 결정을 촉구하는 한편 채택한 건의문은 대통령과 국회, 교육부 장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2천여 명이 넘는 노인들이 몰려 열기가 뜨거웠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해서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간 고속버스와 택시를 운전한 73살 이희종 씨. 은퇴 뒤 5년을 쉬었지만 일하고 싶은 열정에 아내와 함께 박람회를 찾았습니다. 집에서 놀면은 아무 낙도 없고 그래서 취직을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이력서에 붙일 사진을 촬영하려고 긴 줄이 늘어섰고 옆 부스에선 메이크업 전공 학생들이 어르신들을 곱게 단장해 줍니다. 여자들은 못 본 게 이 기회에 찍어놔야지. 그런데 화장도 15년 만에 처음으로 해보고 머리도 오고 참말로 좋네. 노인들을 위한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는 전북에서는 처음입니다. 업체 70곳에서 200여 명을 모집하는데 몰린 노인 구직자는 무려 2천여 명. 모집 인원도 부족하지만 경비나 조리, 농사 등 대다수는 저임금, 단순 업무입니다. 노후가 취약한 우리 현실에 생계형 일자리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고학력 베이비 부머 은퇴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도 필요합니다. 기업인과 국가가 이제는 나서야 될 때가 봅니다. 그래서 또 많은 예산 부분과 또 기업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같이 만들어가는. 고령화 비율이 높은 전북에서는 노인 박람회를 정례화해 정보 제공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GM 군산 공장의 신차 생산 방안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GM은 군산 공장 노조가 요구한 크루즈 해치백 등 신형 모델 생산 라인 투입 요구에 대해 수요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현재 GM 군산 공장의 주력 차종은 크루즈와 올란도지만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로 가동률이 절반 이하까지 떨어져 한때 공장 철수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심야 교습 시간을 어긴 학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학원이 밀집된 전주 서신동과 효자동, 또 인우동 등을 집중 단속해 교습 시간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해 경중에 따라 경고와 교습 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나섰습니다. 도내 학원의 교습 시간은 조례에 따라 초등학생은 밤 9시, 중고생은 각각 밤 10시와 11시로 제한돼 있습니다. 군산시가 시간여행 축제 성공 개최를 위해 전국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또 순창구는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시간여행 축제를 앞두고 전국 차량 순회 홍보 활동을 벌입니다. 1930년대로의 여행이라는 취지에 맞춰 올드카로 꾸민 전담 차량은 축제 전날까지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홍보물과 기념품을 나눠주고 올해로 5번째인 축제 참여를 홍보합니다. 1930년대 그 당시 차량을 컨셉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간여행 축제 홍보용 차량을 제작을 했습니다. 순창군이 지역 청년들과 머리를 맞대고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합니다. 관내 18살 이상, 39살 미만의 청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위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취업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에도 반영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서 젊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해결되는 순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업 씨는 여성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시장과 공원 등 20여 곳의 여성용 공중 화장실에 위급 상황에서 경찰 112 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성 대상 강력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수군은 군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7개 읍면 206개 마을 전체에 방송시설을 구축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사시 신속한 재난재해 정보 전달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완주군이 고산 자연휴양림 일대에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350억 원을 들여 휴양과 치유,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지구에 선정되면 전체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가뭄 피해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부안 변산과 장수 계남, 무주 지역 25헥타르의 논과 밭에서 물마름과 시듬 현상이 추가로 접수돼 지금까지 도내 가뭄 피해 면적은 142헥타르로 확대됐습니다. 도는 긴급급수와 용수 개발에 100억 원을 투입해 500여 곳에서 관정을 개발하고 하상굴착, 준설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신고 포상금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달 정읍 시내 재선충병 신규 발생을 신고한 67살 정모 씨에게 포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현재까지 39건의 신고에 대해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산림청은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는 대부분 3개월 이내에 고사되는 등 피해 확산이 빠르다며 포상금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생후 6개월 이하 영아의 백신 접종 횟수가 3차례로 줄어듭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최근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백일해와 소아마비, 그리고 헤모필루스 등 5개 감염병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5가 혼합 백신 공급으로 기존 최대 9회 접종에서 3회 접종으로 불편이 줄었습니다. 도는 5가 백신이 국가 예방접종으로 도입됨에 따라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주변 승강장이 역사와 예술을 가미해 재탄생했습니다. 전주시는 모두 2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조선왕조의 숨결이 묻어있는 오목대와 한옥마을 승강장에 태조 어진 봉안 행렬도를 그려넣고 QR코드를 부착해 한옥마을과 오목대 등 역사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게 꾸몄습니다. 이로써 예술이 있는 승강장은 서부 시외버스터미널, 월드컵 경기장, 천마중길 등 8곳으로 늘었습니다. 전주시가 감정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합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관내 통신업체와 항공사, 손해보험사 콜센터 7곳의 근무자 1,825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과 인권 실태를 파악합니다. 시는 조사를 토대로 감정노동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내후년까지 산하기관과 사회복지시설로 실태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무주군은 오늘과 내일 남대천 특설 무대에서 무주 락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대한민국 민속악 축제 마지막 무대가 오늘 국립민속국악원에서 남원 농악과 송파 산대놀이로 펼쳐집니다. 낭독극 페스티벌 일환으로 오늘 전북일보 신춘 문예 당선작 백팩이 익산 아르케 소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의 연주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힐링 토크 콘서트가 내일 정읍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안중근 의사의 삶을 그린 창작 뮤지컬 영웅이 오늘과 내일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제10회 다문화 어울림축제가 내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다채로운 체험 행사로 진행됩니다. 글로벌 체험 해외 연수 장학증서 수여식이 내일 도청 공연장에서 있습니다. 전주시는 오늘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오늘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사업설명회를 갖습니다. 맛보고 즐기는 순창 블루베리 어울마당 행사가 내일부터 이틀간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전주와 익산 등 10개 시군의 8일째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2도, 군산 31도 등
30에서 33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